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유혜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음악 한 곡에 마음이 또 흔들리고 한 장의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예술은 거창한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 조용히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클리 아르떼에서는 전시와 공연, 책과 문화 이야기까지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예술의 순간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숨고르듯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위클리 아르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연은 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뮤지컬 공연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요. 연인들의 변심을 다룬 모차르트의 희극 오페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베스테토 오페라단의 코지판 투떼입니다. 네, 코지판 투떼 이탈리아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말로는 여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렇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희극 오페라입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직설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대본 작가 로렌초 다 폰테가 쓴 이 당대 유럽 궁정의 정절 시험 사건을 바탕으로 쓴 작품인데요. 18세기 후반 나폴리가 배경인 작품입니다. 자매인 피오르딜리즈와 도라벨라는 장교 굴리엘모, 페란도와 각각 약혼을 한 사이인데요. 이 두 청년이 철학자인 알폰소에게 자기의 약혼녀들은 절대 한눈을 팔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호언 장담을 하면 꼭 시험에 들게 되던데 그럼 여기서 알폰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폰소는 여자들의 신이라는 것을 믿을 게 되지 못한다면서 24시간 안에 약혼녀들이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는지 내기를 제안을 하는데요. 그리고 남자들을 당장의 전쟁터로 보내는 척 거짓 연극을 꾸밉니다.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연인과 이별을 하는데요. 약혼자들을 태우고 떠나는 배를 보며 두 자매와 알폰소가 삼중창을 부릅니다. 수아베시아 일 벤토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멜로디가 무척 뭔가 감미롭고 서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 뒤에 이 남자들의 짓궂은 내기가 숨어 있었다고 하니까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당시의 상황 아이러니를 음악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모차르트 오페라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쟁터로 간척을 했던 페란도와 굴리에모는 알폰소의 지시에 따라서 알마니아의 귀족 기사로 변장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대방의 약혼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변장한 채로 약혼녀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낯선 남자의 유혹에 자매들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이 자매들이 처음에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언니인 피오르딜리지는 흔들리지 않는 절개를 마치 굳건한 바위에 비유하면서 유혹을 뿌리치는데요. 이때 부르는 소프라노의 아리아 꼬메 스콜리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호한 태도가 노래에서도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요. 거절당한 남자들은 속으로는 사실 아주 기뻤겠어요. 네, 맞아요. 이 겉으로는 굉장히 슬픈 척을 하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릅니다. 특히 페란도는 굳건한 사랑에 안도하면서 연인을 다시 안을 시간을 고대하는 아리아를 부르는데요. 이 우리 연인의 사랑스러운 숨결을 이라는 한국 제목의 테너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감미로운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매의 하녀인 데스피나라는 캐릭터가 개입을 하면서 또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요. 데스피나는 남자가 전사를 하면은
새 남자를 만나는 것이 낫다면서 남자들은 감언이설을 늘어놓다가 실증이 나면 차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유혹을 거절당한 청년들은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척 연기를 하고요. 데스피나가 의사로 변장해 나타나서 자석요법으로 이들을 살려내는 연극까지 벌이는데요. 결국 자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장난이라도 이 목숨 걸고 구애하며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동생 도라벨라가 먼저 굴리엘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끝까지 버티면서 전쟁터의 약혼자를 만나러 가려던 언니 피오르딜리지마저 페란도에게 무너져서 사랑을 고백하고 맙니다. 페란도는 상처를 입고 굴리엘모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이를 몰래 지켜본 약혼자들이 깊은 상처와 분노에 휩싸여 버린 겁니다. 이때 알폰소가 나서서 이 모든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면서 두 사람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결국 내기 때문에 남자들도 상처를 크게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수습될까요? 네, 공증인으로 변장한 아까 하녀 데스피나가 주도를 해서 가짜 결혼식을 여는데요.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군대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청년들이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 진실을 밝히는데요. 알폰소는 이 일로 모두 현명해졌을 테니 웃고 넘어가라면서 중재를 합니다. 결국 네 사람은 원래의 파트너에게 돌아가 낙천적인 사람은 행복하다는 합창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원래 파트너에게 돌아가더라도 마음은 예전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결말을 다르게 연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새로 눈이 맞은 커플끼리 결혼을 하게 하거나 네 사람이 씁쓸한 시선을 교환하면서 막을 내리는 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세토 오페라단 공연을 맡은 서준 연출가 역시 고전적인 문법을 바탕으로 하되 인간 본성의 변이성이라는 질문을 오늘의 무대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이색적인데 그러면 서준 연출가 말고도 이번 공연의 제작진과 캐스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공연의 예술 총감독은요. 한국 여성 오페라 연출의 1세대로 활동을 해온 강화자 단장이 맡았고요. 음악 총감독은 권용진 작곡가 연맹 회장, 지휘는 한국 여성의 지휘자 최초로 빈 심포니커와 계약을 했던 김여진 지휘자가 맡았습니다. 피오리딜리지 역에는 셀린드 라봉, 손주연, 나정원, 도라벨라 역에는 한지화, 양송미, 전유연, 굴리엘모 역은 임창한, 우경식, 전병건, 페란도 역은 진성원, 이사야, 김은국, 돈 알폰소 역에는 김관현, 김지섭, 김대영, 데스피나 역에는 정혜우, 강혜명, 이주리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작품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과연 작곡가와 대본가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제용은요. 일방적으로 여성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유혹에 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면서 또 연인의 실수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계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완벽한 연인은 없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네,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대한민국 제17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의 참가작인 베세토 오페라단의 코지판투 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립니다. 유쾌함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 오늘의 픽스테이지 코지판투 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코지판투 때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한 픽스테이지 시간이죠. 혹시 오늘 준비한 공연 어떤 공연일까요? 네, 여러분은 혹시 낙원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어딘가 완벽하고 또 모든 게 있는 그런 완벽한 공간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우리 두 아나운서분들은 낙원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까요? 저는 왠지 자연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약간 푸르르고 넓은 공간에서 좀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런 순간이 낙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낙원이라는 게 꼭 어떤 공간보다는 각자가 느끼는 상태나 또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바로 이 낙원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화제를 이끈 무용수죠. 한국 무용수 김우관의 안무작 낙원을 찾아서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12명의 무용수가 등장하는데요. 황폐해진 미래 속에서 낙원을 찾아 떠나는 늑대들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늑대들은 실체 없는 낙원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각자의 몸과 움직임으로 자신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하지만 역시 늑대의 특징이죠. 동시에 하나의 무리로 움직이면서 공동체적인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춤으로 풀어냈습니다. 늑대들이 각자 따로 표현을 하면서도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 무대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작품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연습 장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연습실에서 촬영된 영상이지만 무용수들의 진정성과 그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함께 보고 오시죠.
아,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한마디 대사도 없이 몸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생각보다 저는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고요. 특히 움직임이 정말 늑대 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아니라 신체 자체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무용 공연만의 특징인데요. 그럼 이 작품은 시 낙원을 찾아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는 어딘가에 도달하면 낙원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 여정 자체가 낙원이었음을 바라는 아주 현실적인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낙원이라는 결과보다는 그걸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낙원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럼 이걸 무대에서는 어떻게 보여줄까요? 네, 낙원으로 가는 그 과정을 담았다는 게 굉장히 정확한 뜻인데요.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이죠. 울프스 레인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셔틀 가는 미래 속에서 늑대들이 낙원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도착한 곳에 완성된 낙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만 남아 있었는데요. 김우관 안무가는 이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낙원을 찾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럼 이 작품에는 어떤 무용수들이 출연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작품은 프로젝트 팁 낭만이 만들었는데요. 이단아들은 언제나 낭만을 꿈꾼다라는 모토 아래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함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보다는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각을 깨워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낭만이라는 팀이었군요. 소개를 들으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움직임을 시도하는 무용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연이 무대에서는 또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예고편이 혹시 있을까요? 네, 예고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당진문화예술극장에서 초연 당시 공개된 예고편이 있는데요. 의상과 조명, 또 무대 연출까지 전체적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편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이 무대가 정말 신비롭네요. 이 현실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연습 영상이랑 또 비교해서 보니까 무대에서는 훨씬 더 몰입감이 또 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직접 무대에서 보고 싶어지는데 혹시 공연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작품 낙원을 찾아서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공연됩니다. 토요일은 저녁 7시에 시작되고요. 일요일은 오후 4시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또 공연 종료 후에는 출연진 팬사인회와 관객과의 대화 등 스페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낙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직접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픽스테이지였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책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해드리는 위클리북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분명 하루 종일 바빴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걸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단순히 부지런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주제로 그 노력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는 책인데요. 우선 이 책의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재은 아나운서인데요.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살기인 이재은 아나운서의 별명은 바로 헤르미온느에서 따온 젤르미온느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30분 단위로 하루 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짭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모든 신문 일간지를 독파하고 또 꾸준히 신문 스크랩을 하고요. 그날 저날 기사를 또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뉴스를 진행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이 두렵고 설렌다는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유튜브 젠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재은 아나운서가 궁금하다면 이 책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사실 딱 들었을 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부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짚는 건 바로 시간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는 거죠. 특히 저는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자는 시간은 언제나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을 계획 세울 때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짠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해야 할 일과 리스트들을 쭉 적어놓고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는 사실 하루를 계획을 할 때 오늘 바쁘겠다 정도를 생각을 해놓고 막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잘 안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여유 있다가 밤이 되면은 막 쫓기게 되고 또 밤에 되면은 제대로 못 썼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시간을 덩어리로 보지 말고 쪼개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특히 잠깐 쉬어야지 하고 휴대폰을 보면 분명 10분으로 생각했는데 어느덧 1시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저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하라 이런 건데요. 우리가 흔히 시간 관리라고 하면 사실 저자는 그보다 더 촘촘하게 30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30분은 집중하기엔 충분하고 또 놓치기엔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건 좀 저도 충격받았는데요. 이 30분 단위면 거의 하루를 완전히 막 잘게 쪼개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또 조금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 30분만 하자 이러면 훨씬 가볍게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30분이 쌓이면은 훨씬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저는 뭔가 시간이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흐름이었다면 여기에서 이제 30분 단위로 나누게 된다면 내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감각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 진짜 체감상 하루가 길어진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인데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체감되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루를 48시간처럼 만든다 이렇게 느끼는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번아웃, 또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번아웃은 게을러서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위로가 사실 되네요. 보통 번아웃이 오면은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것도 못 버티지 이런 생각.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생긴 결과다 이러면은 오히려 나도 좀 덜 자책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만큼 애썼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저도 번아웃이 왔을 때 계속해서 더 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감 때문에 더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쉬어야 하는데도 쉬는 게 불안해서 더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네,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포츠를 보는 건 너무 좋아하지만 직접 하는 건 딱히 소질이 없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힘을 빼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듯하다. 골프를 처음 배울 때는 똑딱이 시절을 이겨내지 못했다. 똑딱이란 골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으로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공을 치며 연습하는 과정이다. 손목에 힘을 빼서 정확하게 볼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다.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다. 필라테스도 비슷하다. 힘을 빼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운동도, 미술도, 그리고 방송도 세상 모든 일이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다.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머릿속을 없을 무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잘하려는 욕심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거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차곡차곡 쌓이며 이 내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끝없이 침잠하는 느낌이 드는가? 힘을 빼고 마음을 비워보라. 어느덧 서서히 떠오르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재은 아나운서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인 이 힘 빼기 부분을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오히려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서 안 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럴 때 힘을 빼고 좀 여유롭게 했을 때 더 일이 잘 될 때도 분명히 있었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일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보는 사람까지 조금 조마조마해 보일 때가 많은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더 잘해야지, 그리고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완전히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점을 조금 다르게 보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다, 이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은 결국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면서도 결국은 나 자신을 잘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은 단순히 바쁘게 살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치지 않으면서 더 의미 있게 시간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30분 단위로 시간을 나누는 작은 변화, 그리고 번아웃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까지. 혹시 요즘 시간에 쫓기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시간을 다르게 써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클리북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오늘의 픽피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빈 아나운서, 오늘 혹시 어떤 픽피플일까요? 네, 오늘 픽피플에서 만나볼 인물은 강렬한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용수죠. 김우관 무용수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낙원을 찾아서의 안무가이자 최근 스테이지 파이터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렸는데요. 전통적인 한국 무용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무용수입니다. 자, 그럼 김우관 무용수가 어떤 인물인지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신선한 작품이었잖아요. 김우관 무용수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스테이지 파이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무용수인데요. 김우관 무용수는 1993년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기본기를 중심으로 한 한국무용 훈련을 통해서 탄탄한 신체 컨트롤과 섬세한 움직임을 갖춘 무용수인데요. 2019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무용대회죠. 동아무용 콩쿨과 신인무용 콩쿠르에서의 수상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우관 무용수의 신인무용 콩쿠르 출전 당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분명 어린 시절이지만 졸업 후의 현역 시절 못지않는 실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회 참여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와, 분명 대회 영상인데 마치 공연 영상 같습니다. 이 본인만의 매력이 강한 무용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이어갔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긴장하지 않고 무대를 이끌어가는 게 김우관 무용수만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그 이후에는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립무용단은 전통과 창작을 함께 아우르는 만큼 정형화된 움직임뿐 아니라 작품에 따라 다른 표현 방식도 요구되는데요. 이 시기를 통해서 무용수로서의 표현의 폭을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용단 활동까지 하면서 실력과 일까지 탄탄하게 쌓은 거네요. 그래도 지금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는 방송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저도 SNS에서 사실 김우관 무용수가 춤을 추는 짧은 영상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우관 무용수는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히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동작과 또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특징입니다. 같은 동작이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호흡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연결하는 방식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왕의 기원, 태평성대 댄스 필름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화제가 된 그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The king is back. 자세를 바로 고쳐. Yeah, put your head down now. Get out my way. 알아서 얘를 갖춰. 내 말이 골라. 나서 다 다쳐는 pack off. I can feel my ups, any ups on my radar. 어디서 못 나와봐. Are you scared? Pay attention. Don't look to inclination. We are my crew. You're a new era. 너희가 주인이 돼 for real. 한낮의 꿈 상상에서의 시간이 됐어. 발걸음을 떼고 Don't stop me now. 열어라, I'm coming now. 온 세상이 under my hand. 울려 퍼진 만능 영혼을 깨워. 머리 위로 my step. 향불을 피워. 뚝뚝 and I bang bang to this shiny 벽 money bing bing so. 매큼 태평성대 풍악을 울려라. Our beat, yeah our beat, our beat. 풍악을 울려라. Our beat, yeah our beat, our beat. I'ma go like yeah. 아무것도 아닌 게임 다들라는 같은 lame little boy. 용품 위로 고치친 앞에 봤으면 a blade right. Call me the sex machina. 그만 바로 겁이 나. 알아서 거진이 찾아와 peace. 드러낼 필요도 없어 내 tease. Why you so freezing? Rumble, let me hear the rumble. 땅이 hul리게 해 더 미친 the rumble. 못 멈춰 struggle. 뛰어넘어 harder. 더 크게 두드려줘. 더 크게 두드려줘. 빠뜨려 king of the crown. 발걸음을 떼고 Don't stop me now. I'm coming out. 온 세상이 under my hand. 울려 퍼져 my name. 영원을 깨워. 머리 위로 my step. 향불을 피워. 뚝뚝 when I bang bang. 쟤네 shut it up. 머리 bing bang so. 매큼 태평성대 풍악을 울려라. RP, ARP, RP. 풍악을 울려라. RP, ARP, RP. I'ma go like. 절단에 맞춰서 끄덕여다. 아직 한참 모자라. Here we go. Break off, oh, break. 길을 비켜라. 역주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Break off, oh, break. 길을 비켜라. 역주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Break off, oh, break. 와, 정말 강렬하네요. 분명 한국 무용인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신선한 것 같은데 무용수로서 추구하는 방향도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우관 무용수는 정해진 틀보다는 신체의 원초적인 움직임에 대해
더 집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김우관 무용수는 전통 한국 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서 자신만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관 무용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김우관 무용수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음 픽피플인데요. 혜윤 아나운서 어떤 분일까요? 네,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저희가 베세토 오페라단의 코지판 투테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죠. 네, 성악가들의 호흡도 저는 좋았지만 무대 전체를 조율하는 연출의 힘이 저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희극 오페라만의 매력이 굉장히 잘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픽피플의 주인공이 이 바로 멋진 무대를 이끄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한국 오페라의 산 증인이자 데모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베세토 오페라를 설립하고 이끌어온 강화자 단장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성악가로 시작해서 한국 최초의 여성 오페라 연출가라는 타이틀까지 정말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오페라 외길의 인생을 걸어온 분입니다. 와, 여성 연출가가 드물었던 그 시절에 길을 개척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처음 연출을 시작했을 때 남성 연출가들의 반발이 정말 심했다고 하는데요. 피가로의 결혼을 연출을 하면서 두 주인공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무대에 춤을 넣게 되면 노래가 죽는다는 이유로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페라의 안무를 곁들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먼저 걸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성악가로서도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연출가의 꿈을 꾸시게 된 걸까요? 네, 이분은 1970년에 고 김자경 오페라단의 아이다로 데뷔를 한 뒤에 미국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일주일에 4~5번씩 공연을 보셨다고 합니다. 특히 무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좌석인 스코어 데스크에 앉아서 악보를 보면서 지휘자의 몸짓, 배우의 표정, 또 조명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창의력으로 무대 구석구석을 만질 수 있는 연출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와, 무대를 향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끌고 계신 오페라죠. 베세토 오페라단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은 베이징, 서울, 도쿄의 앞자리를 한 글자씩 딴 이름인데요. 동북아시아를 음악으로 아우르고 또 세계를 도약하겠다는 큰 포부를 담아서 1997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중일 교류는 물론이고요. 독일, 이탈리아, 체코에서 공연을 올리면서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탈리아 조르다노 극장과 협업을 해서 카르멘과 라보엠을 스토리 중심의 콘서트 오페라로 올리는 등 끊임없이 무대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페라단 단장이자 또 연출가로서 이 단원들을 든든하게 이끄는 본인만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강화자 단장님은 연출을 할 때 호랑이 같을 때도 있고 또 부드러울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호랑이 같았던 지휘자에게 굉장히 본인이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후배들이 주눅이 들지 않게 내면의 감정을 끌어내려고 많이 달래고 또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성악가 출신이다 보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적인 측면이나 움직임까지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성악가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가능한 배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무대를 누비던 단장님의 목소리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 무대에서 뿜어내던 메조소프라노 강화자의 묵직한 울림을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가곡 비목입니다. 궁야로 산 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올라선 천막감에 우라지친 비망이야
네, 목소리에 이 깊은 세월과 짙은 호소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이 마음을 묵직하게 두드립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노래를 들어보니까 단장님이 왜 후배들에게 그토록 무대를 열어주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본인이 무대의 간절함을 알고 있기에 더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강화자 단장님은 공연마다 오디션을 열어서 신인들을 대거 발탁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세대 교수로 20년 가까이를 재직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하셨고요. 또 본인 역시 신인 시절에 발탁되어서 큰 무대에 설 수 있었거든요. 그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젊고 재능 있는 성악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손수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민간 오페라단이 운영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오페라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이유 역시 성악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후배 양성뿐만이 아니라 이 소외된 이웃을 도는 일에도 적극적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음악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소년, 소녀 가장이나 장애인을 위한 활동은 물론이고요. 아프리카 르완다나 에티오피아 등 이런 곳에 학교를 세우고 음악을 가르치는 글로벌 교육 사업도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는 일에도 마음을 쏟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평생을 오페라에 헌신하시고 또 그 예술을 세상과 나누는 삶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뜻깊은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열렸던 2026년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 부문 개인상을 단독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오랜 시간 한국 오페라 발전과 국제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아주 뜻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가 인정한 이 한국 오페라계의 대모시네요. 단장님에게 남은 또 다른 꿈이 있을까요? 네, 단장님의 최종 꿈은요. 본인이 처음 연출가의 꿈을 키웠던 곳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춘향전이나 황진이 같은 우리의 창작 오페라를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유의 정서와 예술이 담긴 작품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선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후배들에게 갚고 또 음악이 가진 힘을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나누는 사람. 강화자 단장님의 삶 자체가 이미 한편의 아름답고 웅장한 오페라 같은데요. 오늘의 픽피플 한국 오페라를 이끄는 따뜻한 카리스마 강화자 단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픽피플 강화자 단장님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예술이 건네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멈추고 또 무언가를 느껴본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음악 한 곡이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한 권의 책과 또 한 장의 그림이 또 오래 남는 하루가 되기도 하죠. 네,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또 작은 예술 한 장면이 머무르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도 더 알차고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